안녕하세요. 조영식 TV 오디오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의 제목은 미래 혁신, Forecasting Innovation.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Forecasting과 Innovation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선진국에서는 기술과 혁신은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사회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2차 산업혁명에서의 전력, 대량 생산 라인,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통신과 정보 시스템, 컴퓨터 이런 것의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도 많은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과거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디지털 변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기술과 혁신에 대한 디지털 지식, 혁신 관리, 미래 예측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분야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생각해 봤는데 연결고리가 설명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진전이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미래 예측 분야를 보면은 이 퓨처 콘이라는 거가 대표적인 설명 그림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거고 미래는 이제 이렇게 그 일어날 일이 확률적으로 돼 있는데 이 미래는 다양한 종류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가 지금 미래와 시나리오 미래,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 미래,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일어날 확률이 조금 우리가 예측한 거와 많이 다를 수 있는 거. 이쪽 안에 들어일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와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미래. 시나리오나 이런 와일드 카드 미래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팬데믹이나 뭐 이런 거 아무리 전문가라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콘의 개념을 만들어서 여러 종류의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제가 미래의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네 종류를 생각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현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아무리 미래 전문가라고 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일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미래거든요. 내가 뭘 정하면 할 수 있는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는 현재 경험이나 정보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런 미래죠. 몇 개월에 겨울이 올 것이다. 겨울에는 난방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미래 예측인 거죠. 네 번째는 그 필연적인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과거의 트렌드와 인사이트로 가까운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올해 백신 같은 것들이 나와서 뭘 하겠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다. 당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미래는 자기가 트렌드와 인사이트만 알면은 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나름대로의 그 미래를 네 가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두 번째, 현재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미래. 내가 결정하면은 할 수 있는 미래. 컨트롤이 가능한 미래. 현재 경험이나 정보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가설의 미래. 필연적인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필연적인 미래. 뭐 어떤 트렌드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미래. 인간의 욕망에서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미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은 뭘 읽고 싶어 한다. 사람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건 사람 본능에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
뭐 사람은 어떤 모임을 하고 싶어 한다. 네트워크를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거는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형태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 잡지 와이어드의 공통 창간자인 가운데 한 명인 케빈 켈리, 그의 저서 인 에비터블에서 미래의 12가지 필연적인 기술적 힘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트렌드를 관찰해서 미래 30년 동안 이런 필연적인 기술적인 힘이 작용할 거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이 가설이 인사이트도 있고 약간 좀 과학적이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요 책인데 제가 나중에 뭐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1953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통 늙은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뭐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천년 후의 미래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12가지 새로운 무언가가 되고 있다. becoming. 이분이 영어로다가 모두 다 동사를 썼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적이었는데 미래는 이제 지금 현재는 뭐든지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명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새로 무언가 되어가고 있다. 계속 비커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는 코딩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면 뭐 버전 한 번 나오면 뭐 한 6, 7년 동안은 버전 1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구글이 베타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베타 버전인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베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뭐 확정돼 가지고 옛날에는 뭘 확정되면은 끝나고 그랬는데 현재 세상은 그냥 계속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가 아닐까. 이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새로운 무엇이가 되어간다. 항상 우리 베타죠. 우리의 버전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인지화하고 있다. 코그니파잉. 인공지능이 굉장히 AI가 발전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고정된 것에서 유동적인 거로 흐른다. 그냥 유동적인 거죠, 지금은. 너무 고정된 거가 없는 거죠. 모바일 뭐 이런 것처럼. 네 번째, 현재는 읽지만 미래는 화면을 본다. 요게 또 옛날에는 그 종이책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화면을 보는 거죠. 스크리닝. 그다음에 소유하지 않고 접근한다. 어세싱. 그다음에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든 것을 공유한다. 쉐어링. 팬데믹 때문에 이 쉐어링이 약간 좀 주춤했는데 결국 고정비를 없애기 위해서 쉐어링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뭐 발전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걸러낸다. 필터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그 퍼스널라이징. 옛날엔 커스터머라이징에서 퍼스널라이징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의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는 대량 생산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커스터머라이징. 그걸 더 떠나가지고 나 개인의 이 세상에 나만이 갖고 있는 결국 인간이라는 본능이 원앤 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해 걸러낸다. 필터링이라는 거, 퍼스널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와 좀 맞는 것 같아요. 섞일 수 없는 것을 뒤섞는다. 리믹싱. 뭐 요즘에 보면 전에는 말도 안 됐었던 것들이 막 섞이고 있죠. IT와 배달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통도 뭐 이상한 거와 막 섞이고 이게 막 섞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사람에게 하듯 사물에 상호작용한다. 인터랙팅. 뭐 IoT 같은 것들이 이제 더 발전되면은 어떤 뭐 소프트웨어도 사람처럼 어떤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지만 첫 번째는 측정하고 기록해 흐름을 추적한다. 트래킹.
이건 뭐 엄청나게 사회 문제도 되고 있죠. 뭐 CCTV서부터 뭐 보이지 않게 인터넷에도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뭐 이런 트래킹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GPS도 그렇고. 그다음에 11번째는 가치로 만들어낼 무언가를 질문한다. 퀘스천이. 사실 지금은 퀘스천의 시대예요. 옛날에는 앤서링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그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옛날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인데 12번째, 오늘과 다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다. 비기닝. 새롭게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가 비기닝이거든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 있었던 거를 조합하거나 뭐 이래서. 그래서 여기 12가지를 보면은 포캐스팅도 있지만 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세상과 가까운 미래에는 프로토피아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OS나 앱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프로토피아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가지고 뭐 끝까지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고. 프로토피아는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 뭐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고 페이스에 보면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지네들끼리 막 고쳐놔서 막 약간 적응해서 당황하고 그런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잘하는 거죠. 기성세대는 아니 이거 우리한테 노티스도 안 하고 확 변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계속 새롭게 진보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초보자가 된다. 초보자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다 붙어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가전, 인공지능 마케팅,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국방, 그리고 알파고는 기계와 사람의 대결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파고를 뭐 기계와 사람의 대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보강된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인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이 그냥 인공지능이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계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미래의 모든 경쟁 구도는 인공지능으로 보강된 사람과 사람의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 당분간은 공유 경제나 구독 경제가 대세이고 결론적으로 미래는 오늘과 다른 새로운 미래가 또 시작되는 거죠. 전번에 한번 30가지 그 인간의 그 욕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런 욕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뇌나 뇌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변하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나 나는 시간을 세이브 타임을 하고 싶어요. 단순한 걸 원해요. 돈을 벌고 싶어요. 위험을 좀 줄이고 싶어. 그리고 좀 올가니제나이즈 하고 싶어. 인터그레이션 하고 싶어. 커넥트 하고 싶어. 다양성을 가지고 싶어. 비용을 줄이고 싶어. 이런 것들은 뭐 미래에 아무리 미래에 가도 밸류 피라미드 가치의 요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인간 문명을 보면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잠재되고 있는 거죠. 그걸 새로운 기술이나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르게 변형이 됐을 뿐이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코난에서 작용하는 필연적 12개의 힘과 인간의 30가지 욕망까지 결합의 조합 속에 보다 정교한 미래의 혁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혁신의 책이나 강연들은 대부분 과거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에서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과거의 혁신을 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의 정보는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 미래에 그게 없는 미래의 혁신에 대해서 알아야 경쟁력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예측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나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지식, 이머징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선물처럼 거래할 수 없을까?
뭐 특허라든가 뭐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가치를 예측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일기예보도 팔지 않습니까? 뭐 선물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가치도 이렇게 미래 가치도 선물처럼 거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잠재적인 혁신 역량을 발굴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혁신을 혁신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메타 이노베이션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없는 건 없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예측의 속성과 그것을 관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미래 예측 매니지먼트 이런 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세계 최초로 한번 얘기해가지고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허망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요 두 권을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저도 미래에 요 두 개를 포캐스팅도 이 기법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은 뭐 미래자라고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설과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조영식 TV의 오디오 칼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래 예측과 이노베이션을 결합해서 미래 이노베이션, 포캐스팅 이노베이션. 아, 이노베이션도 중요한데 이노베이션을 예측하면 굉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요. 뭐 이 세상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발전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제일 약한 분이 서로 자기 생각을 서로 교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방법 중에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